민주당 내부 사정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를 한번 모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무효표 논란이 처음에 정세균 후보가 사퇴할 때부터 있었는데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미 이낙연 후보는 오늘의 이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혹시 이 영상 보시면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불복에 관한 좀 논란이 있는데요. 어떤? 경선 불복. 경선 불복. 저는 저의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제 사전에는 불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른 의원의 걱정을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선 결과에 대해서 입장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가 먼저 앞에 가. 앞서셨는데 좀 어떻게 네, 오늘은 뭐 일부가 이렇게 바뀌면 사실상 가반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지자분들도 이번 결과에 대해 승복하시나요? 지금 대장동 의원님 막판 표심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동안의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낙연 화이팅!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된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이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약간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아마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 대못을 받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이러한 사고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이 되면 승복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기초로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민주주의를 개척해온 역사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당의 얼굴 후보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뒤에 백드롭 로고도 이재명의 얼굴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재명 후보님은 단순한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저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신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서른 의원 그때도 걱정을 했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걱정을 불복이라고 읽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제 경선이 끝나고 난 직후에 기자들이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 대답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그젯밤에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경선 결과에 승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고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낙연 후보는 그 이후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측근 의원들이 나서서 이재명 후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 가면 대선 본선에서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재성 전 수석님,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자, 송영길 대표 생각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졌잖아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반응을 이미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안 될 걸 알면서도 결선 투표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럼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결선 투표를 요구했다가 승복할지 아니면 불복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낙연 후보는 이럴까? 이낙연 후보 마음에는 2002년 민주당 경선 때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추락했을 당시에 후보 단일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후단협. 뭐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금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후단협 얘기를 했지만요. 민주당이 그동안은 문재인 당대표 이전이죠. 예. 이전까지는 정말 세계에서 이런 정당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당대표 지낸 분들이 5명인가 밖에 나가 계시는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우여곡절을 많이 거쳤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소위 말해서 보수의 이제 거의 파멸적인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대선을 치르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017년 이후, 특히 16년 이후에는 상당히 정돈된 그런 이제 자정 능력과 또 그런 해결 능력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상황처럼 그렇게 길게 혹은 또 파멸적으로 그렇게 가는 상황은 민주당이 그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이낙연 후보께서도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한 강조 또 아쉬움 이런 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신 것이지 그것이 과거의 같은 이제 후단협 등과 같은 정치 형태로 외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비슷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후보들이 투표에 문제를 제기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선은 많은 분들로부터 승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투표 행위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권리당원에 대한 투표 행위 소급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룰에 공정성이 없는 그런 투표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경선은 인정받기 어렵다. 잘못된 것은 시정한 연후에 바른 경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노 당권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책과 비전이라고는 고민도 없이 꼼수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투표율 45%짜리 기권의 의사표시가 용납되지 않고 조작된 모발심이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는 경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선 연설을 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투표가 끝나는 기상천외 경선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이. 예, 손학규 당시 경선 후보 상당히 격앙돼 있네요. 정세균 후보도 그때 문제 제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는데 그때 민주당 지도부도 그 밤에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어서 결과적으로 경선 규칙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대로 간다.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당시 추미애 최고위원 이번에는 경선 후보로 뛰었습니다만 2012년에는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런 경선 후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도부를 대표해서 추미애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후보 진영에서 좀 더 좀 자제를 해주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달 이상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은 당 지도부를 위한 무대이겠습니까? 바로 후보님들이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경선 룰을 아주 그 다른 측면에서 오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증폭을 시키면 그 경쟁이 열기가 지나치다 보면 그런 그 아름답지 못한 폭력 광경도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성 수석님,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 거는 송영길 대표로서는 이낙연 후보에게 좀 시간을 주고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그때 좀 승복을 이끌어내겠다 뭐 이런 뜻일까요? 일종의 압박, 프레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뭐 압박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낙연 후보라는 낙선을 했지만 선전했던 2위 후보 진영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도부 논의 한 번 없이 그냥 간다는 것 자체가
송 대표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문제이고 그래서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 제기됐던 문제가 아니고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다 당무위 유권 해석을 다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유권 해석을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정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고 떨어진 후보에 대한 일종의 배려, 당으로서의 어떤 성의, 노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